어, 8월 5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회의,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이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체감기온이 35도에서 40도까지 가는 불볕더위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데 뭐 시원한 거가 하나가 없네요. 유일하게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많은 훈련과 노력으로 금메달을 10개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데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의 그 눈빛을 보고 그분들의 활약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다 잘하는데 정치만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과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정치권의 상황들이 정말 국민들을 아프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뛰어넘어서 분노하게까지 하는 정치권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행동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떠난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들을 문재인 정권 또 그전 정부에서 많은 그런 속내를 보였지만은 작금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이미 버려버렸고 이전 투구 자기들의 권력 욕만,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면서 보수 정당의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저도 오랫동안 같이 몸담았던 정당이지만은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은 처음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와 만사성,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걸구 아닙니까? 보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왜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마음 아프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합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2부속실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제2부속실도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또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내조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이 아니고 하루라도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은 절대 안 된다는 많은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좌파들한테 올바른 소리를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그들 말대로 또 탄핵의 전국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활동했던 20년 이상을 부하로서 친동생같이 지났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모습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말 하기 싫어요. 국민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책, 어떠한 걸 해도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바꾸셔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셔야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임기가 13개월인데 그 임기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또 하나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이 5가지 개혁을 이루는 골든타임이 한동훈 당대표 임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바른 소리를 하고 좀 듣기 싫더라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다툼하고 싸울 시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1개월 13개월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 정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도 망하고 한동훈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개인적인 인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한동훈 대표 입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윤석열 대통령을 손잡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실천하겠다. 왜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그냥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권력을 못 잡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 정치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8월 15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 8.15 집회를 오랜만에 합니다. 8.15 집회는 광복의 기쁨, 건국의 자부심, 또 건국 자유정신을 계승하여 지키자 대한민국. 또 하나, 못 참겠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퇴출하자.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끝에 가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시기 놓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날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이면서도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기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현충원 참배를 하는데 많은 동지들이 왜 그렇게 일찍 참배하냐 그래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마음 아파하지만은 10시부터 또 유경수 여사 추모 정수회에서 공식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좀 당겨서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박정희 유경수 여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추모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 건국의 주역이신 건국 대통령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하고, 그리고 현충원 참배 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오전 우리가 정오라 그러죠. 8월 15일 12시부터 서울역에서 사전 집회 1시까지 하고, 또 1시부터 본 집회를 해서 집회 이후에 아마 2시간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3시부터 행진을 해서 종로 상가까지 행진을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15 또 지금의 위난의 대한민국,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이재명의 민주당의 1인 독재 행태, 또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기 권력밖에 모르고 국민들을 모르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여러 가지로 우리 공화당에서 8.15 집회에서 해야 될 이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전 당 사무처 실국장 회의, 그리고 각 시도당 위원장 회의와 최고위원 회의 각각 이번 연석 집회 전에 가졌습니다. 특히 9월 1일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고, 전당대회 추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최고위원회의에 당부도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변혜룡 부총장께서 지난번 전당대회 관련 임원 준비위원회, 또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또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부의장 선임 안건이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부분도 발표해 주시고, 8.15 집회, 유경수 여사 추모, 9.1 전당대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최고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변혜룡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1일 날 진행될 예정인 전국 대의원대회 관련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우선 당연직으로 이제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는 변성근 조직부총장, 정병익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중앙당 사무처 전원이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으로는 허평한 상임고문께서 맡아주실 것이고요. 부의장으로는 변성진 경남도당 위원장과 황중래 보훈위원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자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허평한 상임고문, 부위원장으로는 외부인사로 서성건 변호사, 남강규 고려대학교 교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문현 정책위의장과 변성근 사무부총장이 조직부총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15 집회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날 마찬가지로 아마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는 폭염을 대비해서, 물론 중앙당에서 지금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자 이제 폭염 대비해서 양산등을 시참하시고 햇빛을 피할 수 있게끔 각자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진구간 같은 경우에는 세월역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종로 5화까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그리고 또 당일날
여러 단체에서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많이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종로 3가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그 집회의 테마는 총 4가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중앙당에서는 잘 준비를 해서 주관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후보 등록 공고가 오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16일 금요일부터 20일 화요일 총 5일간 등록 기간을 드릴 것이고요. 후보 자격 심사는 21일 수요일, 그리고 후보 확정 공고는 22일 목요일, 그리고 후보 기호 추첨은 23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은 8월 24일 토요일부터 8월 29일 목요일까지 6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드릴 것이고요. 투표는 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투표 기간은 8월 30일부터 전국 대의원대회가 진행될 9월 1일 오후 4시까지 이제 투표 기간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자투표는 9월 1일 당일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가량 현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선자 발표는 투표 종료 시 곧바로 발표가 될 것이고, 이번 행사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9월 2일 그리고 9월 3일 2일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공지해 드릴 테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국입니다. 예, 국민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의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고 있자니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생각납니다. 한강 옆 여의도의 쓸모없는 모서리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개 사육장이 하나 있다. 썩을 대로 썩고 악취나는 똥개 사육장엔 숫개가 251마리, 암개가 49마리, 도합 300마리가 있는데 진돗개는 4마리 정도고 대다수가 강경병에 걸려 보신탕집 개장수한테 팔고 싶어도 사간다는 데가 없다. 이내 하는 주인께서는 맛있는 사료와 최적의 사육장을 제공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을 핥히고 물고 주인을 공격한다. 사료도 최고급품으로 한 마리당 월 2천여만 원 이상 사료값이 만만치 않다. 거기다가 7, 8마리 이상의 개새끼까지 데리고 다니니 완전 개판 세상이다. 똥개 주제에 최고급 해외여행도 연 2회씩 시켜달란다. 중략 모두 한강물에 수장할까? 그럼 수질 오염으로 바닷고기도 죽을 텐데 개 잡는 날 다들 구경 오세요. 개주인. 이거는 2년 전 작고하신 김동길 교수의 글이라고 합니다. 작금 2004년에 국회의 민낯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그 정당에 입문하고서 이제 과거 보수 정당에 입문하고서 가장 강조한 개혁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연석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공영제도의 완전한 개혁입니다. 국가로부터, 그 중에서 국가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생긴 지가 약 한 20여 년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당, 이당 정당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거의 기득권 거대 이 정당에서 하는 꼴들이 괜타스러워서 김동규 교수님이 적었다 하는 여의도 개사육장을 인용해 보았는데 정말로 국민들께서 2004년 총선거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적진 앞에서 총 자세로 싸워야 되는데 총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당동기 여러분, 8월 15일 집회, 특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삼복염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사이 좀 건강에 확실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여당을 보면 보수 우익을 대표할 수 없는 위선 정당으로 보수 정권 제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애국 우파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당내 화합도 이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수당 우위를 이용 파렴치한 입법 독재로 국민은 안정에도 없고 오로지 현 사람을 위한 사장이 되어 나라를 어지피고 있습니다. 어지피고 있을 때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조은희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를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개인 건강 사정으로 옆에서 보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한심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격투기장인지 하는 그런 착각이 듭니다. 민생이 실종이 되고 특히 야당 측에서는 국민을 그냥 볼모잡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민생은 아예 그냥 뒷전으로 하고 이재명이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집권 여당에서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해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집권 여당이 아마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팔짱 끼고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고요. 야당에 대항 한번 못하고 있는 아주 무치한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회 선거 때는 여나 야가 민생을 우선하겠다, 국가 발전시키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전부 다 사기쳤잖아요. 거짓말이고. 국민을 볼모로 거짓말 친 사기꾼 집단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참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행하시죠. 그런데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야당 찍어준 게 민주당 당원들만 찍어준 거 아니고 여당 찍어준 게 국힘당 당원들이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양당만 보고 양당만 찍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셔서 정말 이름 없이 또 우리 공화당 같이 이렇게 참 진정한 보수의 정당이 이렇게 열심히 7년 동안 하는 걸 좀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아마 더불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냥 1번, 2번, 1번, 2번 좋아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잖아요. 지금 국회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툭 하면 이제 평검사도 이제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정책,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내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당원 동지 여러분, 불빛 더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그 뭐 매번 중요하지만 이번 그 8.15 행사가 굉장히 우리 저희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8월 15일 날은 좀 바쁘시더라도 잠깐 좀 쉬시고 그동안에 그린 얼굴도 또 못 보셨잖아요. 많이 좀 참석하셔서 우리 공화당에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같이 손에 손잡고 연락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김문년입니다.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뭐, 열사병, 일사병 이런 말들이 있는데, 동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이제 뉴스를 오늘 뭐, 조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오늘이, 블랙 먼데이라고, 대략 그 삼성전자 제가 오면서 보니까 한 8%, 9%가량 내렸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포인트가 8%가량 약 내렸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가장 큰 폭인 것 같습니다.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현상을 이제 뭐,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상황들은 이제 후보가 연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내렸을 때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공화당이 불리한 사태가 오니까 이제 그런데, 정치권이 어쨌든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측이 몇 달 전부터 이제 9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그 폭이 조금 클 것 같아요. 그지고 한국도 이제 곧이어서 조금, 한국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릴 때 안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 같이 내리기가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부동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이 조금 문제가 돼요. 금리를 내려버리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투기 수요라든지 수요들이 이제 조금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금통위가 고민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라든지 정치권의 개입이 없었으면 싶고요. 어쨌든 금융 부분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놔두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주 한 15일 이전에, 우리 집회하기 이전에,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때 했는 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공급 대책을 분명히 내놔라. 특히 서울 지역, 강남 쪽에 지금 서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린벨트가. 그래서 어떤 특정 신문에서 이제 그쪽에 풀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저희들은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그린벨트라는 것들이 왜 생겼으며, 그리고 지금 활용할 카드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청년이라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서 쓴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런 때 그것을 쓰도록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분명한 그런 공급 대책에 확실한 시그널이 없으면 이게 못 잡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 29번입니까? 그 대책이 나왔는데 그 공급 시그널이 없으니까 그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그 공급 대책이 분명한 시그널을 못 주고
부동산이 조금 더 오르면, 지금 19주 연속 올라갔다 그러는데, 조금 더 만약에 오르면,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위험한 이유는, 첫째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지금 수출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이 안 좋아지고, 전체가, 경기 침체로 가면 이 정권은 진짜 버팀목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까 대표님도 말했듯이 조금 안이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부동산 정책도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심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정권 초기에 부동산이 내려가는 것을 약간 떠받쳤지 않습니까? 그죠? 받친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전부터 계속 부동산에 주목을 해왔고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만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 규모를 갈 건지 만지는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꺾일 만큼 공급 대책이 안 서면, 그 시그널이 없으면 부동산이 급격히 간다. 그리고 정권은 문재인 때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 라는 그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하자면, 올림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치가 올림픽 정도만 하면 조금 좋은데, 올림픽 금메달 지금 한 9개 땄나요? 몇 개, 한 10 몇 개 따지 싶은데, 그건 제 분야가 아니고 예측 안 하는데, 우리 당원들도 올림픽을 보면서 조금 기분들을 조금 전환을 시키고요. 정치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기분도 상해지고 몸도 또 잃는데, 이 더위에 조금 올림픽과 함께 지내시고, 올림픽 끝나면 바로 또 8월 15일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많은 분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원 동료 여러분. 김진영 최고입니다. 금년 8월 15일 집회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님들께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2대 총선 전에는 수많은 군소 정당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만은 선거 이후에는 거의 모두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정통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그들과는 다릅니다. 이미 7년 이상을 보수 우파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핵심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8월 15일 집회에 수많은 당원 동지님께서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흩어진 보수우파 국민들이 함께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요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과 탈수 현상 등 빈혈 증상으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수박 등 계절 과일이 최고 좋다고 하죠. 계절 과일도 많이 드시고, 특히 직사광선을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지내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7월 13일 경북 예천 당원 단합대에서 뵙고 오늘 뵙습니다. 단합대회를 계기로 우리 공화당은 조용한 가운데 더욱 결속하고 단합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건국의 자긍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후 12시부터 서울역에서 기념 집회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건국의 자유정신과 반공정신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8월 15일은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전 대통령 부인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합니다. 그럴수록 항상 사랑으로 어려운 국민들과 약자들을 돌봐주셨던 유경수 여사님의 예민 정신이 더욱 그립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기 추모 행사를 8월 15일 오전 9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 묘소에서 가집니다. 많은 동지님들께서 참석하셔서 50주기 맞는 유경수 여사님의 뜻을 기리는 특별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경수 여사님 정말 그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성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전국 당원 동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며 상당히 위기인지 참 진짜 돌아가는 걸 꼴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한심스럽습니다. 더불어방탄당 아버지의 그 특검 그리고 그 탄핵,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과 많은 특검을 한 정당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이제 완전히 중도 좌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것이 기회라면 살려야 될 것이고 위기라면 극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그 기회와 극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이번 8.15 광복절 행사에 당원 동지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9월 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있을 전당대회도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힘을 보태 주셔야만이 이 행사가 모두 승리하고 또 그리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도부가 탄생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의 힘이 모아주셔야만이 우리 공화당의 행사도 제대로 치러지고 이 전당대회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고 더욱더 힘이 날 것입니다. 이 광복절 행사에 많은 동지님들 꼭 오셔서 우리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15일 날 이 폭염 대책에 대단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은 뭐 모자를 쓰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고 여성분들은 좀 양산이라도 좀 들고 와서 직사광선을 직접 맞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 8.15 광복이나 건국이라는 게 요즘 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8월 15일 집회에 집에 갖고 계셨던 우리가 7년 8년간 들었던 태극기들을 다 들고 나오셔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그러한 8.15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9.1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기 지도부 선출 관련 여러 가지 일정들을 사무총장 대행께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도부의 구성에 공동의 책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8.15 집회나 9월 1일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 당 사무처의 실국장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그 회의 마치고 아마 변성근 부총장, 김문현 박사, 우리 김전무님도 같이 하시는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후원금, 그 다음에 특별당비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8.15 집회에 뭐 여러 사람들 초청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약속들도 했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여러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 정의로움, 깨끗함, 그리고 진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정당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방통통신위원장 뭐 선임 과정에서도 보면은 극렬한 여야 양당의 구도로 짜여져가는 언론 방송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화당에 외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내년 6월달이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한 8개월 전에는 도저히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정말 무도한 이재명의 민주당과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애국심이 약해요. 국민에 대한 애민정신도 약해요. 또 정의롭지도 않아요. 우리가 탄핵정국에서 봤지만 정의롭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그런 정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 목숨을 걸고 체제 수호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이 문재인 때 못했던 부분을 완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면 된다. 한동훈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윤석열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100만 유튜브 자꾸 유튜브들이 좀 강하게 나가고 오늘도 김재욱 최고가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김재욱 최고 저렇게 막 얘기해 버리는데. 근데 그게 김동길 박사 얘기인지 아닌지를 검증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어쨌든 총선에서 100만 유튜브가 오른쪽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100만 유튜브가 국민의힘 반대에 섰어요. 어떻게 선거 이겨요? 선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첫째는 바깥에서 고생했는 태극기 세력들을 인정하고 정광훈 쪽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정광훈은 우리 공화당 근처에도 오지 마라. 워낙 상식 밖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바깥에 제야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개 숙이고 탄핵정국에서 불법 불의 세력들하고 손잡고 굴종하고 또 그들이 국민을 버렸을 때 그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7년간을 아스팔트에서 좌파들과 싸운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 108명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 보세요. 그 중에 반은 찬성했던 사람들이라. 그 중에 반은 탄핵의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보수 정권의 중심 세력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8.15 현수막 또 우리 구호 중에 테마 중에 하나 있다. 못 참겠다는 거야. 못 참겠다. 국민의힘. 못 참겠다. 민주당. 퇴출하자. 이제는 정말 이 정치권에 대한 대국민 국민 저항운동이 올바른 데서 일어나야 된다. 저항운동이나 혁명은요. 당위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위성은 정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혹자들은 표도 못 얻어도 근데 하나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을 저 세력이 뭉치면은
자기들은 다 죽었다는 거야. 왜? 정의롭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자유시장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 약자편에 가 있는 정당. 이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정당입니까? 우리가 이번 전당 8.15 집회 왜 많이 모여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기 지도부가 제대로 잘 구성이 돼야 되는가? 또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은 마지막에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된다. 당대표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후원금이나 특별당비가 총선 이후에 총선 때 우리가 많은 그런 소모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당이라는 것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 제가 활동을 하고 한 발을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멈칫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8년간 보셨어요. 거짓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오로지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요. 정청래나 그 다음에 최민희 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저런지 아세요? 국민의힘을 우습게 봅니다. 너가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했던 놈들인데 너가 무슨 정의로운 놈들이야. 용기도 없는 놈들. 우리가 앞만 떠들어봐야 우리하고 싸울 수 있어? 너가 감옥 가겠다고 한 놈이라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있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국민의힘 말로만 떠들어요. 당장에 한 100만 200만이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운동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좌파들은 이념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자기 대통령 후보 당선되려고 통진당 아류 세력까지 다 껴안아 버렸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정의당은 쳐버리잖아요. 정의당 쳐버리잖아요. 저끼리 싸우다가 저끼리 만들어내가 가요.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은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키고도 탄핵 잘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이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한번 하면은 국민을 속이는 거. 필리버스터 한번 하면 일 다 한 줄 알아요. 나라가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김재국 최고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걱정할 단계를 넘어섰다. 너가 국회는 이제 걱정할 단계를 넘어섰다. 그게 정의로운가? 우리가 365일 7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이 폭염에 지금 생각하면 까칠합니다. 이 폭염에 우리는 집회하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헌법에서 자유차 빼려다가 덜컥 걸리고 바깥의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을 보고 터기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옳은 겁니다.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70대가 80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당원분들은 자기 일에 매진하고 당에 관심 가지고 모여야 될 때 모이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우리 민원실도 있죠. 제 전화번호 다 공개돼 있죠. 다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도 회의할 때 사무처 실국장이 회의하죠. 시도당 위원장님들 말씀 듣고 최고위원들 의견 다 듣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용들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면은 바깥에 우리 공화당 엄해하는 사람들하고 좀 싸우세요. 왜 안에서 싸웁니까? 그렇게 문제가 7년을 지나도 모르겠어요. 조은진이라는 사람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당 내에서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픈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개인 자존심인 거야. 우리 공화당
그렇게 간단한 정당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은 유경수 여사 50주기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혹자들은 10시 하면 우리 10시 같이 하자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시간을 9시로 참배 시간을 땡겼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8.15 집회 끝나면 바로 4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고, 4기 지도부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게 우리 공화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고, 그러니까 항상 민원실이 오픈되어 있고, 저하고 면담하자 하는데 면담 안 해준 사람 없습니다. 당대표하고 면담하자 하는데 면담 안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정당 찾기 힘듭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 시도당 위원장 회의 때 있었던 말씀은 이 정부 보조금입니다. 정당에 대한 정부 보조금. 민주당이 690억 받습니다. 국민의힘이 650억 받아요. 정의당도 한 60억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자기들 후원금은 안 걷어요. 그다도 얼마 거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김문영 정치회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이 정치개혁에 대한 과제를 좀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의 정당 지난 총선 때 공약했던 국회의원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자는 거. 그 다음에 이 소위 소선거구제는 도저히 이 구도 자체를 깨기가 힘들다는 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국가보조금,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우리 공화당에 예를 들어 20억을 후원금을 거두고, 거두면은 그 20억만큼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100억을 거두면 100억만큼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 당원들은 돈 안 내고 국가보조금만 600억씩, 700억씩 받아 처먹으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자기 당원들이 희생해야죠. 물개박수 치면서 사람 바뀌는 데마다 권력 따라다니는 그런 정당 당원이 아니라 자기 당원들이 돈 낸 만큼을 국가가 보조금 해줘라. 그래야지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예를 들어 5억을 후원금을 거두면은 매년 그만큼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앉아가지고 650억 700억씩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힘 당원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하고 민주당 당원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이 다른 국민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치개혁 과제로 정책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4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되겠지만은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지방선거 8개월 전에 내년 9월 말 늦으면 10월 말까지는 우리 공화당의 조직은 강화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이 좀 정의로운 보수정당이 용기 있는 보수정당이 만들어져서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을 통해서 판을 바꿔야 되겠다. 도저히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론 안 부리고 국민들이 손가락 하는 줄도 모르고 저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하나 한 걸로 다 끝난 걸로 알고, 그럼 결국 피해는 지금 3대 개혁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 다음에 연금개혁 플러스해서 정치개혁과 의료개혁을 하면 5대 개혁인데 이걸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겠는가? 못하면은 다음 집권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다음 집권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만하고 무능한
국민의힘을 깨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을. 우리가 총선 때 그랬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깨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총선에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우리 공화당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정의로운 애국심과 구국의 정신을 가진 보수 세력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 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좌파 언론들이 안티를 겁니다. 왜? 저렇게 정신이 똑바르고 저렇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저들은 무서운 거예요. 좌파들만 그런 정당이 있었는데 오른쪽에도 그런 정당이 있더라.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구같이 맨날 욕만 합니까? 태극기를 저렇게 폐마시켜버리고도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세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이 폭염에 몸이 많이 힘들어도 우리 공화당의 정신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문대탄 고문님, 정조희 목사님, 또 정미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현덕 위원장님이나 강태성 위원장님이나 우리 광주에서 고생했던 우리 장혜엽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쭉 한 번씩 가서 뵙고 있습니다. 뵙고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나라를 원했던가, 그분들이 가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그분이 가고자 했던 우리 공화당은 어떤 정당인가,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공화당을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같이 다. 한 분도 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 공화당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그 정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8.15 집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서울역에서부터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쭉 그 대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또한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8.15 집회에는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서울 경기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거. 이번에 우리 박태성 장로님이 그동안에 태극기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집에 있는 태극기 놔두지 말고 집회 때 다 좀 들고 와서, 태극기 10개 있으면 10개 다 들고 오세요. 안 온 분들, 새로 오는 분들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5일 당대표 주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길로 가자! 무통의 칼날의 도전! 국민들이여! 두려워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공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